오늘 아무 말도 안 했다. 뭐가 11시야? 이렇게 하면 시야에 가리니? 거슬리니? 안 거슬리니? 졸리니? 촬영하는데 막 저 꼬르륵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뭐 어떡하긴. 참아. 1시간만 참아. 밥 줄게. 할인데 밥 줄 거야. 근데 오늘 할인데 뭐 나오는데 밥? 와, 돈까스구나. 나 요즘에 뭐 먹지? 오늘 돈 버는 그 고민하고 있어. 뭐 먹지? 뭐 먹지? 억수나 먹어야 돼. 비가 와서 더 더워야지 억수. 할인이 안 해. 너는 뭐 먹니? 생각이 딱 더워. 지금 그때 공유가 왔어. 자, 어쨌든 합시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변이랑 이동 아 맞다. 핸드폰 헬린데 같아요. 밥 먹어요? 아니요 그 뭔지 모르는데 그걸 하는 거. 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속도 이동거리 이제 알았죠, 그죠?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에서 쓸 때는요, 물리에서 활용되는 건 속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성력. 아니죠, 속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도를 알아야 정보가 더, 속도에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왜? 방향도 있잖아. 방향도 있고 사용자가 편해. 왜냐면 이동거리 얘가 어떤 길을 갔다 왔는지 관심 다 가지는 우리 어떻게 걸어서 왔니?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 근데 우리 그런 거 그냥 시작하고 끝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건 속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속력을 쓸 때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는 딱히 두 개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우리가 내변까지도 하는 물체의 운동은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밖에 없어요. 일차원 직선 운동밖에 안 해요. 끽해봐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같은 말, 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위로 올라가는 똑같은 움직임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없습니다. 폼선으로 움직이는 건 이럴 때만 배우는 거지 안 나와요. 내년까지. 물론 물리 2 하면 그때 나오긴 하는데 물리 2 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물리 2는 ABC 과목이니까 기본적인 거. 그래서 1차 운동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얘가 물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가 그게 그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다시 가다가 뒤로 오지 않는 한, 가다가 멈췄어. 그럼 이동거리랑 변이가 똑같겠죠. 다시 출발해. 그럼 또 이동거리랑 변이 똑같겠죠, 그죠? 우리 갔다 돌아오지 않는 한 이동거리랑 변이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를 섞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 알겠으면 돼요. 자, 우선 다시 또 이쪽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위치 변화, 다시 말해서 시간분의 시간의 흐름 동안 변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순간 속도를 구하세요,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특히 순간 속도 너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미분을 안 했거든. 순간 기울기를 구하세요인데요. 우린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미분을 안 했으니까. 근데 평균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2점하고 2점하고 찍고 2점수 비교하면 기울기 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정의상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계산해서 하는 문제들은 그때 문제 나와서 문제 해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슬슬 어려워지죠? 자, 우리 이제 기호가 좀 맞아졌어요.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있었는데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속도가 변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빠르기에 대한 개념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만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얼만큼 빨리 했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가면 땅을 파는 게 되게 많은데 얘들아
땅 좀 팔아. 얼만큼 팔까요? 가로세로 1m, 1m, 1m짜리 땅을 파렴. 몇 시 파기 시작했다. 아침 8시 반 먹고 땅 파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내내 팠는데 반밖에 못 팠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힘들어. 딱 봐. 1m, 1m 50cm밖에 못 판 거야. 되게 오래 걸리네. 멈추고, 야 잠깐만. 야 포크레인 갖고 와봐. 포크레인이 왔어. 너 지금 오전 내내 한 거를 포크레인이 15분 만에 끝냈어. 라고 합시다. 너희들이 1m, 1m 50cm 파는 걸 또 1m, 1m 50cm 더 파서 1m, 1m, 1m 만든 거야.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거죠? 저희. 아니, 일은 똑같지. 똑같이 팠으니까. 그게 그거라고. 그게 그거야. 그 일이 그 일이야. 그럼 누가 더 일을 잘해? 그래, 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빠르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빠르기니까. 우리가 빠르기라는 걸 얘기할 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했느냐, 혹은 이 일을 누가 더 짧은 시간 동안 끝냈느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도 마찬가지로 위치도 여기다 내가 여기까지 가. 근데 누가 더 빠르냐를 얘기할 때는 시간이 전제하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갔느냐, 혹은 같은 거리를 갈 때 누가 더 짧은 시간 동안 갔느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속도도 변하는데, 속도가 변하는데 누가 더 빨리 변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만 더 깊이 있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200m 가는데 10초 걸렸어요 라고 쓰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죽고 해서 20이 되고요. 그렇죠? 단위가 어떻게 단위가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1이 있는데 사라진 거죠. 그렇죠? 1초 동안 20m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건 이거죠. 1세크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죠? 이거예요. 자, 이거 알겠죠? 다시 저쪽으로 가서. 자,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한 양을 말하는데, 자,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한 것을 말하는데, 그냥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얘도 변하고 쟤도 변했어.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전제로 깔린다고.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이 경과됐는데 얼만큼 많이 변했느냐가 가속도의 정의예요. 됐죠? 그거야. 그럼 좀 더 이 식을 조금 다르게 풀었으면 이거죠. 아, 속도는 변해. 뭐가 있다면? 가속도가 있다면. 가속도가 없으면 속도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변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변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대적을 주기 1학기 때 했어요. 지금은 1학기냐 2학기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1학기 때 했어요. 또 졸리죠? 한입 할래? 어. 됐음. 이거 커피예요? 당연하지. 먹지 마. 아니, 마셔도 돼요? 이때 마셔도 돼요? 이뜨지 말고. 저희는 먹지 마. 이때 오염되잖아. 오염. 오염이라니요? 이염? 양치했어요? 나 안 했어. 먹을 수 없어. 저기까지 했어. 아, 어떡하지? 애들이 어떻게 알기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아, 실험해요. 싫어? 그러면 일어서 볼래? 네, 저 말씀. 속도가 처음에 내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속도 그대로 움직이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속도 변화 없는 거야. 그럼 내 지금 속도 그대로 내가 10년 뒤에 봐도 이 속도에서 움직이고 있겠지. 네. 이게 등속도 운동인 거예요.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매달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야. 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속도가 일반적으로 변하죠. 뭔가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할 거야. 그냥 속도가 변하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의 속도가 있는데 속도 V는 벨로시티를 말해요. 벨로시티를 말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벨로시티 V에 없을 거예요. 자, V는 처음에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얘가 항상 똑같으면 그게 등속도 운동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처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 속도 V0 어떤 기준 원점일 때 원점에서 갖는 속도 그대로 가면 이게 등속도 운동인 거고요.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 속도가 있었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속도 변화가 생기면 그게 그 물체의 속도일 거야. 지금 한글로 길게 쓰면서 수식을 표현했어요. 다시 볼게요. 어떤 물체의 속력이 처음 속력에서부터 속도 변화량만큼 더하게 나중 속력일 거야. 그 물체의 속력일 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처음 속도만큼 있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 얘는 등속도 운동 상인 거고 요건 그냥 등속도 운동인 상태인 거고 요런 게 이제 등속도 상태인 거고 등속도가 아니라면 처음 속도가 있었고 속도 변화한 만큼 더하면 그게 그 물체의 속력이겠지. 속도겠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물체가 근데 만약에 근데 이 물체가 만약에 등가속도 하는 물체라면 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라면 시간마다 속도가 변할 거야. 찔끔씩.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요. 0m/s였어. 근데 이 물체가 1초마다 2m/s씩 빨라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1초마다 2m/s씩 빨라진다고 합시다. 그럼 1초가 지났어요. 1초가 지나면 0초일 때 이거 1초가 지나면 얘는 플러스 2m/s 되겠죠? 띵 증가했어요. 0에서부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단위를 썼다 줬다 하는 거예요. 맨 지나갔어요. 0에서 원래 0이었는데 띵 2가 증가했어요. 그죠? 2초가 지나면 여기서 다시 원래 0이었는데 띵 하고서 증가했을 거예요. 그치? 2m 1초에 2m/s 증가하는데 2초가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4m/s가 됐을 거예요. 그쵸? 띠띠띠띠 해서 얘가 만약에 t초가 지났어. 그럼 원래 0이었는데 2t만큼 증가했겠죠. 그래서 얘는 2t m/s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됐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0이 아니고 여기가 V0였어. V0였던 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t초가 지났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V0에서 AT만큼 증가했겠지.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쭉 길게 썼는데 지나가게 했다. 이거죠.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하는 물체 지우고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진짜 하나하나 이야기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그냥 물체의 속력이 처음 속력 그대로야. 물체의 속도가 처음 속도 그대로야라는 게 이제 등속도 운동인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가 등가속도하는 물체라면 이 물체는 처음 속력에서 속도 변화가 더해질 텐데, 그러니까 속도는 처음 속도의 속도 변화가 더해질 텐데, 요게 얼마큼씩 더해지냐면은 매 초당 a씩 빨라질 테니까 a가 일정한 거죠, 그죠? 얘는 a가 0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매 초당 a씩 빨라지는데 1초에 a, 2초에 2a, 3초에 3a, 4초에 4a, t초에 a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식 의미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수식이었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시간 동안 속도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서 단위가 어떻게 쓰이냐면 단위가 A 단위로 단위. 아이고.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텐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속도에서 속도 뺀 게 속도 변화죠, 그죠? 속도에서 속도 뺀 게 속도 변화야. 근데 나중에서 처음 거 뺀 게 속도 변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델타 V가 됩니다. 이게 델타 V가 될 거고 시간의 경과가 되겠지, 그치? 될 거예요. 자, 그럼 단위를 보면 얘의 단위 뭐예요? 이거였어요, 그렇죠? 얘의 단위 뭐예요? 이거였어요. 그쵸? 근데 아까 요거의 의미가 뭐라고? 요거의 의미? 자, 미터 퍼 세크의 의미가 뭐였냐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미터 퍼 세크의 의미는 세크분의 미터였어요, 그죠? 이거였어요, 그죠? 그치? 이거를 세크로 나눈 거예요. 맞죠? 정의 자체가 이거죠? 세크 또 나눈 거야. 얘를 또 세크 나눈.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죠? 그쵸?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를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진짜 보통 이제 그럴 리가 없겠죠. 이제 공식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하면 이제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갑자기 그 공식 생각 안 할 때 있어. 그러면 이제 단위를 보는 단위. 복잡한 거 나오면 단위를 보고 이 단위가 무슨 의미지? 를 보고 아, 이 단위의 의미는 미터를 세크로 두 번 나눴네? 미터를 세크로 나누고 또 세크 또 나눴네?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만들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씩 진짜 막 멘붕이 와가지고 뭔지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단위 보고 단위에다가 맞는 값 다 때려 넣으면 다음 주에 이거 그거 봤습니다. 나중에 또 통합과학에 있는 이제 샘플을 많이 풀어볼게요. 아무튼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속도는요 벡터량 방향이 있는 값이었어요. 값이 방향이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도 방향이 있겠죠?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얘 방향이 있고 얘 방향이 있고 얘도 방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같으면 빨라질 거고요. 방향이 반대면 느려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앞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앞으로 줘서 2m/s 제곱으로 가속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 초마다 속력이 계속 더해지겠죠? 계속 더해질 거예요. 그렇죠? 왜 앞으로 가고 있는 걸 더해줬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뒤로 힘을 줘서 뒤로 가속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얘는 계속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얘는 처음에 플러스 10m/s의 속도를 갖고 있었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면 두 개가 더해질 거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두 개의 부호가 반대로 느려질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비슷한 게 극단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1학 때 보시면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물체를 위로 집어 던졌어요. 위로 던지게 되면 일단 중력 가속도는요 아랫방향으로 매 초당 10m/s씩 빨라진다고 합시다. 아랫방향으로. 자, 위로 집어 던졌어요. 위로 집어 던지게 되면 위로 가면서 점점점 느려질 거예요. 아래로 집어 던지면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예요. 가속도에
속도 변화의 방향으로 던져주면 빨라질 거고 더해지니까 반대로 하면 느려지겠죠. 여기서 다시 빨라지겠지.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 보이다. 그래프 보면서 해서 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 나올 거야. 누군지 몰라.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미안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재밌어요 좀. 재밌다고? 근데 왜 좋아? 제가 잠 못 잤니 어제? 네. 치정이 안 되지. 방학인데 왜 평소랑 똑같이 일어나야 되지? 막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럼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일찍 자고 있는데. 몇 시에 잤는데요? 3시? 진짜 일찍 잤네요? 새벽 일찍. 늦게 자요. 밤 늦게. 밤 늦게 주무세요. 새벽 일찍 주무시죠. 3시까지 뭐해?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공부를 하세요. 미친 듯이 잠을 자는 거. 아무튼 여러분, 나 아까 그 인스타그램 그 짧았는데 잘 잤나요? 네. 잘 먹었나요? 네. 잘 쌌나요? 네. 나 오늘 3가지 다 잘했네. 추천합니다. 나 오늘 또 잘했. 오늘 잘했다. 나 오늘 3가지 다 잘했다. 근데 잠 못 잤으면 2가지 모르겠다. 밥도 안 먹으면 잘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3가지를 잘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어제 몇 시에 잤지? 나도 어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내가 왜 꼈냐면 앞부분은 뭐 잠깐 치고 이거에 대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공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꿀팁이 꿀팁 열심히 하고 성적 안 나오기 꿀팁 공식을 외운다. 공식을 외우면 안 풀려요. 왜? 짝짝짝 안 들어가니까. 수학이랑 좀 다르게요. 우리가 물리에서 쓰는 수식은요, 진짜 되게 수학에 비하면 되게 유치하죠. 유치합니다. 2차 방정식이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왜 안 풀릴까? 수학을 못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죠. 수학을 못해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이해 못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 사항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안 풀리는 거죠. 식만 세우고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죠.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왜냐면 넓이 구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 있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냥 일정해요.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할 텐데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요. 그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기본이에요. 우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래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프 푸는 연습을 할 텐데 밑에 거는 자세한 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 속도, 벨로시티,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처음에 V0로 움직이던 애가 평생 V0로 움직이는 얘기예요. 오케이? 맞죠? 이해됐어요? 봐.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학으로 따지면 V는 나고 Y는 2 뭐 이런 느낌이야. Y는 4 이런 그래프죠. Y는 평생 4인 거야. V는 V0 계속 V0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주어진 거 일단 Y축, X축 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기울기가 있는 게 뭔지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기울기. 자, 기울기란 X축 변화량보다 Y축 변화량인데 기울기가 X축 뭐예요? 기울기는
x축은 시간 변화분의 y축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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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제대로 뭐죠, 여러분? 속도죠. 단위는 미터/세크, 단위는 세크. 자, 기울기는 자 시간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미터/세크. 아하, 속도다. 이게 뭐였죠? 지워버렸네. 저기다. 뭐였죠? 가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뭐야?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값이 지금 0인 상태죠? 기울기가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기울기가 되면 이제 가속도고 가속도 0인 그래프구나. 됐고요. 또 하나.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넓이. 이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 한 칸 한 칸, 이 한 칸 한 칸은 1초를 말하는 걸 거고요. 오케이? X축 한 칸 한 칸은 다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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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Y축 한 칸 한 칸은 1m/s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X축 한 칸은 1초, Y축 한 칸은 1m/s. 이 네모나는 거 한 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네모의 넓이는. 요 길이는 1초, 요 길이는 m/s. 이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크게 그려볼까요? 1m/s에다가 1초를 곱하면 네모난 한 칸이 되겠죠. 이 넓이는요 1m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한 거죠? 뭐죠? 뭐지요, 여러분? 1m/s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 얘가 의미하는 건 1m/1s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아까 했죠,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라고? 이거에다가 이거 1s를 곱하는 거야. 아까는 모양이 좀 다르죠? 어떻게 되죠? 얘랑 얘는 죽지요. 죽죠, 그죠? 죽어서 뭐만 남았어요? 1m만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요 한 칸 한 칸은 다 1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넓이를 구했다는 얘기는 전체 몇 미터인지를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요 기울기는 미터/s를 세크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터/s 제곱이 된 거였어. 얘는 미터/s를 세크로 나눴으니까 미터/s 제곱이 된 거고, 얘는 미터/s에다 세크를 곱한 거예요, 그죠? 얘는 나눈 거, 얘는 곱한 거. 곱했으니까 미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몇 미터인지를 구하는 과정이고, 몇 미터인지를 구했다는 얘기는 변위 혹은 이동거리를 구했다는 얘기지. 몇 미터인지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몇 미터인지 구했다는 얘기.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렇게 되고, 등속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은 그냥 이동거리가 된다. 변이가 된다.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수식이 VT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넓이는 그냥 처음 속력에다가 1초면 1V, 2초면 2V, 3초면 3V, T초면 VT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넓이 구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없죠? 그럼 없어요. 야, 일어나. 어떡하지? 야, 지금 자면 이따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또 따뜻하면 또 내일 또 잘 거고, 내일 또 욕 먹고 이름 부른다 그냥. 아예 그러면 유튜브 1000명 구독자한테 박제시켜버려. 물론 조회수는 두 자릿수니까. 주소까지 말하면서. 주소 맞교환해요? 미안하다. 선생님 정확한 주소 모르시나요? 몰라. 알 수 있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건 어렵지 않고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여기서 진짜 어려워지죠, 그죠? 어려워지는데, 자, 공식을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진 않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알죠 우리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외우진 마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 공식이 뭔 의미인지 알지 지금. 어떤 물체의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속도 변화 더한 거였어요. 그지? 이거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이제 아는 거. 이 공식을 모르고 그냥 쓰시죠. 처음 부위에다가 속도 변화 더한 건데 가속도 운동이라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속도 변화 일정하겠구나. 일정하게 증가하겠구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겠구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시작이니까 확대해서 써오겠습니다. 자 볼게요. 화질이 굳이네. 내일은 화질 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지금 보면 기울기가 일정하네 이거죠, 그죠? 기울기가 일정하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였어? 가속도였죠, 그지? 가속도 일정하네. 가속도 일정하게 증가하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왜?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같은 말. 됐죠? 그러면 얘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까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뭐냐면 V는 처음 속력에다가 그냥 속도 변화를 더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 가속도라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매 초마다. 라는 거였어요. 여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근데 기울기가 A구나. 우리 수학 시간에 Y는 뭐냐? Y는 AX 더하기 C, AX B 이거지 이거.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B에서 시작하는 B가 V0구나. B가 V0구나. Y축은 V구나. 기울기는 A인데 우연히 A랑 A가 똑같네. 여기는 시간이구나 AT. 똑같은 식이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요 공식은 당연한 식인 거예요. 당연한 식. 외우는 식이 아니고 당연한 식인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이 물체의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를 구해보자. 이동거리를 구해보자.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물체가 시간 동안 전체 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였는지 구해보자. 다시 말해서 전체 넓이를 구해보자.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나오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0도 되고요. 그냥 사각형이랑 사각형 해도 되고요. 아니 여기 잘라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되죠, 그죠? 재는 건 내 맘이에요, 그죠? 경시대에 나오면 이상하게 막 하잖아. 여기 잘라 이상하게 우리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하나 알려줘서 막 이상하게 막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 풀 때 내 맘대로 풀면 돼. 내 맘대로 풀면 되는데 거기 뭐 이상한 식이 하나 있어요. 디스턴스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디스턴스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이 식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 자, 이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t 시간 동안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같은 말이라 했죠, 그죠? 왜?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면 이게 한 칸 한 칸이 미터였으니까. 자, 그럼 보면 사각형의 넓이는 V0 t야. 맞죠? 떨어졌다. V0 t죠? 여기 요만큼은 V0 t예요. 왜? 여기가 V0고 여기 t니까. 자, 그럼 이 물체는요 매 초마다 a씩 증가됐어요. 그렇죠? 1a, 2a, 3a, 4a, 5a, 6a, 7a에서 t가 있는데 여기가
ATN. 즉 삼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AT 나누기 2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넓이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건 그냥 T 곱하기 AT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체 넓이는 밑에 사각형에다가 위에 삼각형 더한 거다라는 의미고, 그 우리가 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너희들 1학기 때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게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건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나는 희한하게 막 구해요. 나는 희한하게 구해요. 내 머리 쪼각쪼각 내가지고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문제 풀때 쪼각내가지고 쪼각내가지고 푸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넓이는 내 맘대로 구하면 되니까. 쪼각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쪼각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야 해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입출적으로 내 맘대로 막 합니다.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공식은 몰라도 돼. 자, 그러면 과부하가 스스로 올 것 같습니까? 왜 터질 것 같죠? 안 터질 것 같죠?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인데요. 이 공식은 진짜 외우지 마세요. 벌써 외웠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했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식이 두 개가 있죠. 요식 하나, 요식 하나 있죠. 요거를 연립하면 이게 나와요. 뭘 어떻게 연립하면 이게 나올까요? 지금 보면은 AS, VB, 누가 없죠 지금? T가 없죠, 그렇죠? 그냥 T 수거한 거야. T로 정리해서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우리 F&MA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해줄게요. 사실. 요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세요. 난 취미 외울 거야. 외우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거 이제 물리 공식들의 그림도 있잖아. 이런 것들 어떤 용도로 쓰면 좋냐면요. 그냥 포스트잇 해가지고 뭐 스카나 그런데 붙여놓는 거 그냥 딱 붙여놓는 거. 이들이 이런 거 뭐지? 붙여놓는 거. 그랬더니 요거 딱 붙여놓는 거. 간지나요? 네, 티셔츠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것처럼 딱 위화감 주습니다. 이제 물리 수업을 이제 밑에서 딱 이동섭이잖아요. 이제 물리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일부러 안 지우고 그냥 나가요. 애들한테 이게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그냥 정리만 해놓을게 해가지고 짠 한글에서 한글 이렇게 지우고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지? 네 이렇게 끝 나가면 애들이 와가지고 물리 수업 안 되는 애들 와가지고 개 어려운 거만 해. 별거 없죠.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까지만 해놓은 것도 봐도 되게 간지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워서 지우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봤어. 이거 다 아는데 근데 멋있잖아. 왜 네가 놀래? 눈 뜨고 있었는데 왜 놀래? 왜 안 놀래? 눈 감고 있었는데.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서 요식 뭔지 알겠죠? 요식 뭔지 알겠죠? 요거 두 개는 T 소거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옵션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식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도 외울 필요는 없죠. 다시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우지 않아도 되냐? 이거 원래 이렇게 좀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기 네모난 거 어? 미안해요.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나? 아닌데 안 익숙하지 않나? 지워졌네요. 어쨌든 지워졌습니다. 안 지워졌습니다. 저 네모난 거 아니 네 그거야.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 없어? 전체적으로 그걸 전체적인 휘통 아니야? 그 아니야 이게 지금.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요 공식은 미안합니다. 요 공식은 당연한 거 그지? 어이씨, 아니 그 알아 이제 알아. 할 수 있어. 잘해. 아니야. 못해. 사실 못해. 잠깐만. 오케이. 자, 이 공식은 당연한 거. 이거는 넓이 보란 얘기. 이거는 취소한 거. 이거 물론 이걸 외워야지만 문제 푸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뒷부분 가서 다른 것도 풀 수 있을 때. 일단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요 두 개만,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건 넓이 구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세 가지를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요거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하나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는 진짜 안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래프만 알려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냐.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거 가장 많이 나와요. 별표 3개. 제일 많이 나와요. 요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그래프 종류 두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너희들이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안 나왔다 그럼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이걸 그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랑 넓이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이쪽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고요.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건 위치 변화예요. 그렇죠? 이제 이 미적분이거든요. 이게 미적분. 우리 미적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미적분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뉴턴하고 이제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해. 왜냐하면 물체 운동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미적분이고요. 미적분은 간단하게 순간 변화량을 말하는 건 미분,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건 적분이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위치는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면 넓이가 매번 점점점 많이 넓이가 변하죠, 그죠? 많은 양의 넓이 변화가 생겨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넓이가 빠른 기울기를 점점점 빠른 2차 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2차 곡선을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의 미분은 이거고 얘의 미분은 이거다. 뭐냐?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라는 얘기죠. 그렇죠? 속도가 점점점 기울기 점점 증가하고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얘랑 얘는 같은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라는 얘기고, 사실 요 그래프도 잘 안 쓰고요. 또 많이 쓰는 건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다 같이 많이 나오고, 요것도 이제 종종 나옵니다. 뭐냐 이거야. 자, 지금 보면 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고 있죠. 이런 거예요. 집어던지면 위로 집어던지면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요? 멈췄다가 다시 밑으로 빨라지게 되죠. 밑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위로 집어던졌어요. 위로 집어던지면 멈췄다가 다시 그 속도로 떨어지죠. 밑으로. 내가 여기서 뭐 10으로 집어던지면 1초 뒤에 멈췄다가 여기 진짜 10의 속력으로 떨어질 거야. 내가 던지면 멈췄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이 그래프에서 뭐냐면 얘가 던지면 멈췄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 둘을 비교해 볼 때 뭘 비교할 수 있느냐면 이거와 다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요? 위치 시간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죠, 그죠? 여기 보면 쭉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0이 되는 상황이 있죠. 자, 여기 t초일 때는 바로 뭐냐면 위치가 최대인 상황, 다시 말해서 멈추는 상황이에요. 멈추는 상황. 속도가 0인 거예요. t초일 때는 속도가 0이랍니다. 자,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는 중요한 게 그래프,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한번 두 개 비교해 보면서 얘랑 얘는 같은 그래프라는 걸 알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얘랑 얘는 같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예요. 이해돼요? 얘랑 얘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왜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기울기 최대, 여기 기울기 최대, 여기는 플러스 최대, 여기 마이너스 최대. 플러스 최대값, 마이너스 최대값. 여기 기울기 빵, 여기 속도 빵. 같은 거구나.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점. 이거 안 넣어도 했죠. 또 다른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뭐냐면 선생님이 움직이는데 속도가 0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물었잖아요. 얘가 처음에 위로 집어던졌어. 쭉 올라가요. 여기까지 왔을 때 변위가 최대가 되죠.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빨라집니다. 됐죠? 그럼 다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플러스 변이랑 마이너스 변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가 제자리로 와요. 이게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체 시간 동안 전체 변이가 빵이니까 속도가 0이야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어떤 것도 되냐면 처음에 얘가 플러스 예를 들면 플러스 2라고 갖다 칩시다. 얘가 지나갈 때 마이너스 2로 지나가겠죠. 그럼 처음에 플러스 2, 나중에 마이너스 2. 평균 값이 얼마일까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속도가 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갔나요? 내일은 더 천천히 나갈까요? 빨리 나갈까요? 네. 오늘 일찍 주세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구독자들한테 댓글 내일 가져오세요. 약속했어 여기다? 필기 안 했어? 갖고 오면 되잖아. 니 거기다 둘 중에 하나 필기 아니, 그래?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